시원해. 시원하다. 왜 이렇게 시원하지 여기? 아, 조명이 문제구나. 여러분, 저 너무 덥거든요. 아, 조명이구나. 아, 여긴 시원하네. 여러분, 인간 최초로 아이고 좋다. 앉아서 하는 시간을 갖다 가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했어요? 순열. 순열 공부했잖아요. 카메라 감독님 이거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순열 공부했어. 순열은 뭐 하는 방법에서요? 줄 세우는 방법에서라 그랬죠. 뭐 세우는 방법에서? 줄 세우는 방법에서. 또는 자리 바꾸면 한다. 그러니까 요거 되게 중요해요. 줄 세우는 방법에서, 자리 바꾸는 방법에서 이래야 되고요. 아니면 밥 먹는 순서를 결정한다. 이렇게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종류가 일부를 줄 세울 때는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줄 세운다.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퍼뮤테이션이라는 p라는 글자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체를 줄 세운다. n명 전체를 줄 세운다 그러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은 어디까지 곱하는 거지?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뭐가 될 때까지 시작? 1이 될 때까지 곱해 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야,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 퍼뮤테이션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7 퍼뮤테이션 4 이런 것들. 그럼 뭐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곱하는 거니까? 7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해놓은 다음에 팩토리얼로 바꾸려면 팩토리얼을 바꾸려면 321 붙여놓고 321 다시 제거시키면 원상 복구가 되니까 분자는 7 팩토리얼, 분모는 3 팩토리얼. 이걸 어떻게 기억하자? 그렇지. 앞에 거 팩토리얼을 분자에 쓴다 그랬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을 분모에다 갖다 쓰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모든 교재에,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오는 표현으로서 n 퍼뮤테이션 r은 앞에 거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을 분자에다 쓰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을 분모에다 씀으로써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다. 단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도 들어있을 텐데 얘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지. 작으면 이상하잖아. 공포영화잖아. 3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5 팩토리얼이 120이라는 거,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죠. 4 팩토리얼이 24라는 거랑 3 팩토리얼이 6이라는 것까지는 이거 암기해 주는 게 좋다. 워낙 많이 나와서. 5 팩토리얼 얼마라고요? 시작. 120. 4 팩토리얼 얼마야? 시작. 24. 3 팩토리얼 얼마야? 시작. 6. 숫자도 예쁘잖아요. 120 예쁘고 24 예쁘고 6도 예쁘고. 6. 24시간이 모자라. 120이에요. 120도 깔끔한 숫자잖아. 막 731 막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 120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니까. 한 번만 해볼까요? 외웠을걸? 최민조 교님 24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3 팩토리얼 얼마야? 시작. 6. 5 팩토리얼 얼마야? 120. 4 팩토리얼 얼마야? 24. 이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선님! 저요 6 팩토리얼 구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6부터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래도 되지. 6, 5, 4, 3, 2, 1. 그 애를 5 팩토리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5 팩토리얼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120을 이용하신다면 720이 된다는 사실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제 시원해졌거든요. 일어나서 뭘 공부할 거냐? 다다다당! 순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순열 탑 5에 대해서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뭐뭐사에 뭐뭐오도록 저거도 안 좋을 때 뭐뭐오도록 이런 5가지 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5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어나는 거 되게 추하니까 살짝 약간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되게 추해. 추한 거 보여. 그냥 못 올라가거든요. 왜? 뚱뚱해서 그래요. 뚱뚱한 사람. 됐다. 됐어요. 뚱뚱한 사람은 일어나기도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미리미리. 응? 소풍 갈까요? 끝나고. 오늘 종강하는데 36강까지가 끝이거든. 36강 끝나고 어디 갈까요? 감독님.
소풍 가자. 응? 소풍을 가서 보통 김밥 싸가지고 가잖아. 우린 좀 특이하게 김밥 재료를 사서 김밥을 싸자 거기 가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김밥 해가지고 통째로 먹는 거, 그치? 시금치 있으면 진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되게 맛있는데 오랜만에 그게 또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끝나고 어디 갔으면 좋겠다 진짜. 어? 연남동 기타 하나 메고 연남동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기타 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저리 가요 막 이러지 않겠지. 그치? 원래 사람들 하니까. 그래야겠다. 유튜브 라이브 함께하는 제 미니 콘서트를 오늘 종강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제일 중요한 것은 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5가지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웃하도록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세시오.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남녀를 교대로 세우라 이런 말도 나와요. 남녀 교대로.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이런 것도 나와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5가지.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순열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외워질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의 틀을 여기서 얻으셔야 돼요. 이웃하도록 어떻게 푼다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도 제대로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웃하도록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뭘로 한번 가볼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남학생, 여학생 이야기거든. 여학생 몇 명 있다 그럴까요? 3명, 남학생 몇 명 있다 그럴까요? 2명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총 몇 명이야? 5명이 일렬로 줄을 쓸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요. 남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죠. 이렇게 돼 있어요. 3명 그냥 그런 얘기 없이 5명이 일렬로 줄 서는 방법의 수를 세라 그러면 5명 전체를 줄 서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답이야. 여러분 알고 있죠? 몇 가지 시작? 120까지 끝. 이렇게. 이게 끝이었을 텐데 지금은 남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일렬로 줄 세우면 여기 여학생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여학생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여학생이라고 항상 머리가 긴 건 아니니까 여기도 여학생이 이렇게 있고요. 남학생이 있네. 남학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남학생끼리 이웃했어? 아니지. 떨어져 있죠. 그런데 남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둘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겠느냐.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 일렬로 줄 쓸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냐.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남학생끼리 붙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 여학생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게요?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다가? 주머니에다가 남학생 2명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해 할 거예요.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좀 저리 가봐 막 이럴기도 할 텐데 어쩔 수가 없어. 주머니에다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 왜? 붙어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 3명에다가 주머니 하나 있으면 총 몇 명이나 마찬가지야? 4명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4팩토리얼 이렇게. 주머니 안에다 집어넣고 이웃할 대상들을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얘를 하나로 생각한대. 얘가 하나의 여학생 3명이니까 총 4명이나 마찬가지잖아. 걔네들을 줄 세워. 그런 다음에 일이 끝나지 않았어.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고백 법칙. 곱한. 어떤 일이 안 끝났게?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 이 남자애들 2명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철수가 먼저 쓰고 순택이가 뒤에 쓸 수도 있고 순택이가 먼저 쓰고 철수가 그 다음에 쓸 수 있어요. 하필이면 순택이냐. 그럴 수 있으니까 남학생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바 시작. 여기까지가 최종적인 답이야. 그래서 답은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얘 뭘 해볼까요? 뭐 하면 해볼까? 뭐 해볼까? 얘는 뭐 하면 해볼까? 응? 뭘 해볼까? 뭘 해볼까? 응? 뭘 할까? 뭐 하고 싶어요? 응? 한국인 이렇게 가자. 한국인 이렇게 안 생겼지. 이게 한자 아니야? 아닌가? 이렇게 되나? 한국인
한국인이 몇 명 있어요? 시작. 3명. 미국인 2명. 일본인 5명. 총 몇 명이야? 10명이 줄을 쓸 때 동양인끼리 동양인끼리 이웃하게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셋이요. 그럼 동양인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동양인이 한국과 일본이잖아요. 얘네들을 주머니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주머니 안에 몇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8명이 있는 거죠. 걔랑 미국인 2명을 합치면 3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8명은 있지만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하나로 보는 거니까. 하나에다가 미국인 2명이니까 3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고 일 끝나지 않았다. 어떤 일 안 끝났다.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다. 한국인 3명과 일본인 5명, 8명이잖아요. 걔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8팩토리얼까지. 최종적인 답은 3팩토리얼 곱하기 8팩토리얼이 최종적인 답이다. 그래서 이웃하도록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작. 주머니 요걸 생각한다.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이웃하지 않도록 할 텐데 이웃하지 않도록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할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뭐 먹어도 요거 괜찮다. 이거.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 남학생 5명과 여학생 7명, 12명이 줄을 쓸 때 여학생 7명과 남학생 5명이 일렬로 줄을 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줄 서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셔.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끝이라는 게 뭐예요? 맨 앞 또는 맨 뒤를 한쪽 끝이라 그래요. 여러분 총 12명이 줄을 서 있을 텐데 맨 앞이나 맨 끝이나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학생이 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온다 그러면 맨 앞에 여자, 맨 뒤에도 여자 이래 되고 아니면 맨 앞엔 여자인데 맨 뒤에는 남자 이래도 되고요. 맨 앞엔 남자지만 맨 뒤에 여자 이래도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분류할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분류를 푸는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나 많이 강조했었던 사실 분류의 기준, 분류의 원칙을 지키면 된다. 분류의 원칙이 뭐였어요?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잊지 마세요.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얘랑 동시에 할 수 없잖아. 왜? 이건 여여고 여남이고 남녀인데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 또 하나 이거 말고 또 있어? 빠진 게 있어?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거는 여여 남녀 여남밖에 없잖아요.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분류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세고 이런 경우에 세고 이런 경우에 센다면 맨 마디 뭐 하지? 시작. 더하자. 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 양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양쪽 끝에 여자가 오면 되는데 여자가 몇 명 있으니까 7명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명 뽑아서 2명 뽑아서 양쪽 끝에다가 줄 세우면 돼. 7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운다. 7 퍼미테이션이 끝나지 않았다. 항상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해봐. 현재까지 모습이 뭐야? 여자 2명만 줄 쓴 거야. 나머지 애들은 줄 안 섰죠. 걔네들은 남녀 구분 없이 가운데다가 줄 쓰면 되잖아요. 두 여자 사이에. 근데 전체 12명 중에서 2명이 이미 섰다는 것은 남녀 구분 없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10명이 남아있으니까 10명은 이 사이에다가 아무렇게나 줄 세우시면 되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바로 양쪽 끝에 모두 다 여자가 오는 경우의 수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여기에 여자가 이거 지금 전생이 이상해. 여사건을 풀면 되는데 나는 선행학습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맨 앞에 누구 시작? 여자. 맨 뒤에도 누구 시작? 남자고. 맨 앞에 여자가 오고 맨 뒤에 남자가 오도록 하는 경우 있어요. 맨 앞에 여자가 오도록 하는 경우에서는 7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여기다 줄 세우면 돼. 시작. 7 퍼미테이션 1 엔드. 남자 5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여기다 줄 세우면 돼. 시작. 5 퍼미테이션 1 엔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10명은 마찬가지로 막 쓰면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남학생 1명 여기다 줄 세워. 5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줄 세워. 엔드. 7명 여자 중에서 1명 뽑아서 맨 마지막에다 줄 세워. 엔드. 나머지 10명. 그런 다음에 이 경우 뭐 하면 돼? 시작. 더하면 다 끝. 진짜 끝.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하는 경우였다. 읽어봤더니 몇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3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이런다 이거야. 뭔데? 인서가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아니 전체 경우의 수가 12 팩토리알인데 왜 12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쓰니까 이 세 가지 말고는 뭐밖에 없어. 양쪽 끝에 모두 남학생이 오는 거 제외하면 다 이거니까 굳이 예구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12 팩토리알이라는 거는 자명하니까 차라리 전체 경우의 수 12 팩토리알에서 뭐 하나만 빼자. 양쪽 모두 남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적어도 한 명이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요 사건에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이요? 이 여가 바로 영어로는 컴플리먼트인데 여집합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똑같은 여자예요. 겨울에 여집합이 뭐라 그랬어요? 여름이 아니야. 반대말이 아니야. 전체에서 겨울을 뺀 나머지. 불러보세요. 시작. 봄, 여름, 가을. 전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얘를 뺀 나머지를 여집합 또는 여기서는 여사건이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12 팩토리알에서 차라리 뭐 하자. 시작. 빼자. 뭐를? 양쪽 끝에 모두 다 남학생이 오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자. 알겠습니까? 양쪽 끝에 모두 다 남학생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빼자. 양쪽 끝에 모두 다 남학생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남학생 5명 중에서 몇 명 뽑아서 줄 세우면 돼요? 2명 뽑아서 줄 세우면 돼요. 5 퍼미테이션 2예요. 그런 다음에 일 끝나지 않았어. 뭐 남았어? 10명 가운데다 앉혀야지.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게 쉬워? 얘가 더 쉬워? 얘가 더 쉽잖아.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자?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라는 말을 대부분 풀어주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을 땐 차라리 전체에서 걔를 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학여행 갈 사람 손 들어봐 이랬어. 수학여행 갈 사람 우리 반 중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다 손 들 거 아니야. 수학여행 안 가는 애들 많이 없으니까 대부분 손 들어. 그럼 뭐라 그래? 내려 이런다고. 전체가 35명이라면 내려 이런다. 안 갈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2명이 손 들었어. 그럼 몇 명이 간다는 얘기야? 33명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차라리 너무 많을 때는 여사건을 물어보잖아요. 수학여행을 간다 여사건 안 간다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차라리 안 가는 인원을 전체에서 빼는 그 느낌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생각보다 많느냐? 언제 많다는 얘기야? 언제 많아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올 땐 대부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뭘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해?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해. 그래서 외우지 말고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 여사건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낫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이런 얘기예요. 자, 벌써 2개 했네. 3번째로 가시죠.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러분 꼭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아니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 고1 빼고 다 보라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있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 매번 드린 말씀이지만 수학을 정말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돼? 완전히 알고 연습하면 돼. 이길 장사가 없어. 완전히 알고 연습해야 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 모르는데 연습만 한다고. 야, 이거 왜 이렇게 풀어야 돼? 모르는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력으로. 쌤이 이렇게 풀어줬으면 풀이 방법 외워가지고 푸는 거.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고3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중3에게도. 중3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했다 그러면 맨날 생명의 은인이 될 거야, 저는 정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진짜 없었어요. 언제 느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혼자 느꼈어요. 알아야 되네. 괜히 넘어갔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서 넘어가잖아요. 귀찮아 넘어가죠. 왜 그러냐면 딴 과목은 대부분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만 외우면 안 되거든. 귀찮으면 넘어가잖아. 이해 안 돼도. 심지어 암기 과목 사회 쪽으로는 외워야죠. 상임위원회 몇 개가 있다. 국회에는.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
정보 무슨 위원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위원회 그치? 헌법재판관 9명이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약간의 이해라는 개념은 있는데 왜 대통령이 일부를 선택하고 왜 국회에서 일부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면 참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암기잖아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헌법재판관이 9명에 대한 것을 증명하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정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수학만큼은 하나도 다 요만큼도 설명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냥 외워버린다고. 이럴 땐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안 맞는다. 외우는 거야. 막. 나중에 다 그게 하나하나씩 다 독약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생각하는 문제를 출제하는데 두세 문제는. 거기서도 생각으로 안 하고 기억력으로 풀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생각. 세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번엔 여학생이 5명이 있고요. 남학생이 3명이 있다고 합시다. 총 8명이네요. 얘네들이 일렬로 줄을 쓸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 이렇게 돼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 이렇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선생님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학생이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이웃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에 여사건은 이웃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웃한 경우의 수를 빼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겠지. 땡! 틀려요. 근데 이것도 틀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사건을 풀면 이건 틀리거든. 전체 경우에서 남학생끼리 이웃한 경우에서 빼면 이웃하지 않는다?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남학생 3명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남학생 3명이 이렇게 있잖아. 남학생 3명이 있잖아. 그런데 여학생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봐요.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인데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인데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인데 하나 묻자. 남학생끼리 이웃했어요? 아니. 수학에서 이웃하라는 얘기는 전체가 다 이웃해야 되는데 일부는 이웃했지만 1명 떨어져 있으면 남학생끼리 이웃했다고 볼 수 없어. 그럼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일부는 또 이웃했잖아. 수학에서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 뜯어져 있어야 돼요. 다 찢어져 있어야 돼요. 일부는 이웃하고 일부도 이웃하지 않는 거. 이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남학생끼리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은 것도 아닌 패턴도 있어요. 제3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한 경우의 수를 빼봤자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경우의 수까지 한꺼번에 나와버리니까 오버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카운팅? 오버카운팅.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한 거 다 빼고 이웃하지 않은 거 다 뺀다. 그래도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전체에는 봐봐. 남자끼리 이웃한 경우도 있고 남자끼리 다 뜯어져 있는, 다 찢어져 있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끼리 이웃했다라고도 볼 수 없고 이웃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없는 패턴도 존재하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웃한 경우에서 빼준다 그러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틀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하지 않도록은 적극적으로 찢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찢어라. 무슨 적으로 찢어라고? 적극적으로 찢어야 돼. 적극적으로 찢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학생끼리 3명을 뚝뚝 떨어뜨려서 남자 3명을 뚝뚝 떨어뜨려서 세우려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누가 들어가도록 찢어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학생이 먼저 서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을 먼저 줄 세워버리는 거야. 여학생 5명을 먼저 줄 세우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여학생 5명을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가 5팩토리알 가지죠. 왜? 5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여학생 5명을 먼저 줄 세워. 그런 다음에 일 끝나지 않았다. 남학생 3명을 이제 줄 세우는데 어디다 줄 세워야지 이웃하지 않느냐면 얘네들을 칸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이사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6자리. 칸막이가 5개가 있으면 빈자리는 6개 생겨요. 칸막이가 100개면 빈자리는 101개가 생기고. 칸막이 수보다 하나 더 많게 생긴다고. 그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남학생들을 줄 세우면 된다가 끝이라고요. 이게 바로 남학생끼리 찢어놓는 경우에서 다른 말로 시작.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서요. 여기까지는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웃하지 않도록은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고 칸막이를 이용한다. 물론 여사건을 이용해도 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수학의 왕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은 딱 여기까지. 이웃하도록은 주머니를 이용한다.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되지. 이웃하지 않도록은 뭐 해라? 적극적으로 찢어라. 거기에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적극적으로 뭐 해라. 시작. 찢어라. 무슨 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해라? 찢어라. 이웃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적극적으로 찢어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이 3명이 있어요. 일본인이 2명이 있어요. 미국인이 3명이 있고요. 중국인이 2명이 있어요. 미국인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전체 10명을 줄 세우는 경우에도 미국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칸막이 역할이야? 얘네들이 칸막이라니까요. 한중일. 몇 명이 있어요? 7명이잖아요. 7명을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 줄 쓴다고. 현재까지 모습이야. 그럼 끝났어? 안 끝나? 안 끝나지. 왜? 미국인 3명 써야 되니까. 근데 미국인은 어디 써야 돼?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다, 7, 8자리. 빈자리 8자리 중에서 3자리만 뽑아서 줄 세우면 된다. 이게 바로 총적인 답 끝.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웃하지 않도록이다.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세 번째는 남녀교대로인데 잘 봐요. 남녀교대로. 이건 이거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 좋지 않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럼 8팩토리얼 가지죠. 이때 남녀를 교대로 줄 서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은 없다가 답이에요. 문제가 잘못됐어요. 왜? 교대가 불가능해요. 왜? 남자의 5명에 여자의 3명이면 교대로 쓰려고 최선을 다해도 맨 마지막에 남자 붙죠. 쌤, 최선을 다했으니까 인정해 주죠. 안 돼요. 수학은 완벽해야 돼요. 남녀 교대로라 그러면 완벽히 교대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남녀 교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봤자 하나 적어야 돼요. 이건 가능해요. 남자 5명 먼저 세워요. 5팩토리얼. 현재까지 모습. 하나, 둘, 셋, 넷, 5. 남녀 교대가 되려면 여자를 어디에 세워야 돼? 딱 요 4자리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4자리에 딱 몇 명이 4명이 줄 서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게 답이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애들이 이러더라고. 쌤, 빈자리는 여기 2개 더 있는데요. 이런 데도 여자가 쓰면 되잖아. 그러면 교대가 안 될 수도 있지. 왜? 여기 여자가 쓰고 여기 여자가 쓰고 여기 여자가 쓰고 여기 여자가 쓰면 남자끼리 또 붙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다른 거야. 빈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야. 교대가 되려면 딱 어느 자리밖에 없다. 딱 4자리밖에 없는 거지. 다시 남학생 5명을 먼저 줄 쓰면 남학생 5명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현재까지 5팩토리얼이다 이거야. 근데 일 끝나지 않았고 여학생 4명이 여기 못 온다니까? 무조건 여기 와야지만 남녀 교대죠. 그러니까 딱 4자리에 4명이 줄 서는 거니까 뽑을 필요 없이 그냥 4팩토리얼 끝. 지금 이해되죠? 끝. 선생님, 남녀가 같은 수일 때는요, 이래도 돼요. 남자 5명, 여자 5명이 일렬로 줄을 쓸 때 남녀 교대로 쓰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남자 5명 마찬가지로 먼저서 하나, 둘, 셋, 넷, 좋아, 잘했어. 5팩토리얼 일 끝나지 않았고. 여자 5명 쓰는데 여자 5명 어떻게 와야 돼? 땡땡땡땡땡 이렇게 와도 되고. 그러면 남녀. 아니면
쫑쫑쫑쫑쫑 이렇게 와야 된다. 연암. 그것도 남녀 교대니까. 그럼 여자 5명이 쓰는 방법은 바로 뭐야? 그렇지. 이렇게 연암 이렇게 써도 되고 남녀 써도 되니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지. 어떻게? 남녀 또는 시작. 연암. 그러면 남녀 이렇게 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남자 5명 먼저 세우니까 5팩토리얼 끝나지 않았고 여자 5명이 어떻게 와야 되니까 이번엔 여자가 남자보다 뒤에 와야 되는 거니까 여자 이 5자리에 5명을 줄 세워야 되니까 여자 5명 줄 세우는 방법도 5팩토리얼 가지군요. 이게 바로 남녀. 근데 뭐도 돼? 연암. 이게 남녀 동수일 때는 남녀도 되고 연암도 된다고. 아까처럼 하나가 적으면 무조건 많은 숫자가 먼저 와야 되지만 남녀가 똑같을 때는 누가 먼저 와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연암 이런 경우의 수를 세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자 5명 먼저 줄 서면 뭔데 시작 5팩토리얼인데 아직 일이 안 끝났고 여자 5명을 연암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여자 5명이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5자리에 5명이 오는 경우. 그럼 동시에 일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분류했잖아. 맨마디에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데 똑같은 걸 더할 때는 맨마디에 뭐 하면 돼? 시작 2를 곱하면 되니까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 남녀 동수일 때는 조금만 조심하자. 어떻게 조심하자? 남자 세우고 여자 세우면 되는데 여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앞쪽에 5개 또는 뒤쪽에 5개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선택하고 엔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 5명 먼저 세우는 거야. 그럼 현재까지 모습은 뭐냐면 남자 5명 섰잖아. 그럼 여자 5명이 남았겠지. 걔네들을 줄 서는 거야. 근데 뭘 결정해야 돼? 걔네들끼리 회의를 해야 된다. 야, 우리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거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남자 앞으로 갈까? 남자 뒤로 갈까를 결정을 하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이제 이미 결정한 거거든요. 여기서. 확정 줘도 돼요. 앞으로 갔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학생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시작 5자리에 5명이 와야 되니까 5팩토리.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결론! 남녀 교대로 세라 그러면 이웃하지 않도록 좀 다름으로써 한 명이 적을 때는 많은 사람 먼저 세우고 적은 사람은 그 사이에 들어오면 되니까 5팩토리얼, 4팩토리얼 곱하면 되겠지만 남녀 동수일 때는 맨마디에 뭘 곱해야 된다고 2를 곱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남녀 교대로. 딱 하나 남았네요.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한번 가볼게요.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부모와 새아이가 있다. 부모와 새아이가 있다. 뭐라고? 부모와 새아이가 있다. 뭐라고? 부모와 새아이. 뭐라고? 부모와 새아이. 부모와 새아이 총 몇 명 있어요? 5. 얘네들이 일렬로 줄 쓴다 그러면 몇 가지? 5팩토리얼 120가지. 그런데 얘네들이 일렬로 줄 쓸 때 뭐뭐 사이에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 부모 사이에 딱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그러니까 뭐뭐 사이에 뭐뭐 오도록. 2명 사이에 딱 한 명이 오도록. 그러니까 이 얘기야. 아빠가 이렇게 있어. 엄마가 이렇게 있어. 근데 아이가 3명이 있잖아요. 한 명이 딱 여기 와야지. 손잡고. 얘네들은 울면서 이렇게 따라가요. 아빠 그러면서 딱 들어오면 발로 팍 나가. 이게 바로 요 틀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3인용 박스 이렇게. 냉장고 같은 큰 그 박스, 냉장고 들어가는 박스. 냉장고 보통 박스에 들어있잖아. 배송 온 거 본 적 있죠? 차는 어떻게 돼 있게? 차도 박스에 들어가 있게 안 들어가 있게?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전 박스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운전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차는. 근데 차 그런 얘기도 하던데. 뭐 지금 그게 좀 중요해지. 고등학교 1학년에 밥 보세요 여기. 저 얘기하려고 해서 내가 차 살 때 주의할 점. 뭐하러 얘기해 내가 지금. 대학생들한테는 할 만하다. 고3 애들한테도 할 만한데 여러분한테는 할 때가 아니야. 몇 인용 박스? 3인용 박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잘 들어. 이웃하도록은 주머니를 만들었다면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은 박스 제작. 박스. 몇 인용 박스? 부모와 부모 사이 한 명이니까 3인용 박스를 만든대. 몇 인용? 3인용 박스를 만든대. 이 박스를 먼저 제작하는 거야. 그럼 부모 사이에 한 명이 와야 되니까 양쪽 끝에 부모가 와야죠. 부모 몇 명 있어요? 2명 있잖아요. 2명을 두 자리에다 먼저 줄을 세우세요. 부모도 되고 모부도 되니까 두 가지겠지. 그래도 되고 아니면 2명이 줄 서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팩토리얼 같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현재까지 모습을 얘기해봐. 부모님이 쓴 거예요. 그럼 한 명만 여기 도우면 되는데 애들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되지.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줄 쓴다. 시작. 3퍼미테이션. 그럼 현재까지가 바로 뭐야? 3명이 줄 쓴 거야. 여기까지가 박스 제작한 거야. 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왜? 울고 있잖아. 몇 명이? 2명이 울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끼리 자리 바꿔 하는 경우의 수? 아니야. 왜? 이 박스는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하나로 보지만 주머니처럼 얘의 주머니도 얘랑 같이 줄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울고 있는 2명 사이에 얘네들이 올 수도 있고 얘네들이 먼저 올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1명, 2명, 박스 하나 총 3명을 줄 서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종적인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박스를 먼저 제작하고 박스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애들이랑 줄을 세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습니까? 부모와 새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뭐뭐 사이 뭐뭐 오도록.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해볼까 이번엔? 갑과 을을 포함한 (10명이) 있다. 일렬로 줄 쓸 때 갑을 사이에 3명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죠. 딴딴. 갑과 을을 포함한 10명이 있는데 그 얘기는 갑을 제외하고 몇 명 있는 거예요? 8명 있는 거죠. 걔네들이 줄을 쓸 때 갑과 을 사이에 딱 3명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럼 뭐뭐 사이 뭐뭐 오도록이니까 박스인데 몇 인용 박스야 이건? 5인용. 옛날에 5인용 이거 있었네. 알아? 최민족이니? 모르지? 몰라요? 5인용 몰라? 5인용 몰라? 어디 5인용 모르지? 나 미치겠네. 플래시 알아? 플래시? 다음 카페 알아? 거기 옛날에는 요즘은 동영상 유튜브 같은 동영상 올리면 옛날에는 플래시 만화 알아? 졸라맨 알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5인용 하는 게 있었어요. 응? 되게 재밌었는데. 5인용 플래시. 몇 인용? 5인용. 갑과 을 사이에 3명이니까 갑을 일단 양쪽 끝에 세우자. 시작. 이펙토리얼 엔드. 갑을 섰어요 지금.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그럼 갑과 을을 제하고 몇 명 남았어요? 8명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몇 명이 줄 서야 돼? 3명이 줄 서야지.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시작. 8퍼미테이션 3. 현재까지 모습 뭐? 박스 제작. 울고 있어. crying. 몇 명이? 5명 울고 있겠지. 총 10명이었으니까. 근데 얘네들끼리만 줄 서? 아니. 얘까지 포함해서 같이 줄 서야죠. 그러니까 몇 명? 6명이 줄 서면 된다. 끝! 여기까지가 뭐였어? 순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순열 탑5였습니다. 내가 딱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 최민족교는 키워드를 얘기하세요. 이웃하도록 어떻게 풀어요? 주머니에다 이웃할 대상들 집어넣고 얘를 하나로 보고 전체적으로 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 끝나지 않았다.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고 한다. 이웃하지 않도록은 여사권 이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찢어라.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학생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 빈자리에다가 남학생들을 세우면 된다. 끝. 이렇게. 남녀 교대로는 보통 하나가 적거나 두 개가 동수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 10명, 여자 11명이면 10팩토리얼, 11팩토리얼이 그냥 답이에요. 왜? 자기가 쓸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남자도 10명, 여자도 10명이라면 남자 10명 쓰고 10팩토리얼 엔드. 여자애들 줄 쓸 때 뭘 고민한다고? 우리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거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엔드. 시작. 여자 10팩토리얼. 뭔지 알겠죠? 뭐뭐 사이 뭐뭐 오도록 어떻게 해요? 박스. 박스를 먼저 제약하고 맨 마지막에 박스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것들이랑 한꺼번에 줄을 쓴다.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 오도록 시작. 여사건. 남사건. 여사건. 왜 그런 거 웃어주면 안 돼요. 버릇되잖아요. 어? 네. 다시 해보자. 무슨 사건? 여사건. 남사건? 그래.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그래야지 내가 안 하지 이제. 그 웃어주면 재밌나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 여사건 이용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원래는 분류해도 풀어도 되겠지만 여사건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 문제 몇 문제 풀고 수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녀 문제 여러분 예제 3번 페이지 140페이지에 예제 3번 보도록 하십시다.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 뽑으려면 342도 있고 243도 있고 512도 있고 이게 총 몇 개냐요. 그 얘기는 이걸 사람으로 보고 5명 중 아니지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줄 서는 방법의 수잖아요. 줄 서는 순서에 따라서 자연수가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 뽑아서 3개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답은 6 퍼미테이션 3 끝. 푸는 방법 6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니까 6, 5, 4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시작 120까지 끝.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문제. 다음 경우의 수를 세시오. 3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 시작 3팩토리얼 설명할 거 없고. 두 번째.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쓸 때 여학생 2명이 유타도록 얘들 주머니. 그럼 여학생 2명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니까 주머니를 하나로 보고 남학생 3명이 합치면 총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4명을 먼저 줄 쓴다. 4팩토리얼.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뭐가 안 끝났어? 주머니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4 곱하기 2니까 몇 가지? 48가지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셔야지만 예제 4번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예제 5번만 풀면 우리는 작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조합 공부하고 작별하는 시간. 아마 시간이 매우 남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은 수업을 15분 그리고 노래를 한 30분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아직도 안 됐네. 그의 마음도. 최민조 교님도 한 곡하고 저도 한 곡하고 카메라 감독님도 한 곡하고 점장님도 하고 셰프님도 하고 이렇게 그치? 다 같이 한번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순열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었던 순열이 바로 뭐냐? 순서에 입각해서 나열하는 거. 순서가 다르면 다 다른 경우로 보는 걸 순열이라는 데였죠. 다음 시간 공부하는 조합은 뭔데? 순서에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A, B, C, B, A, C를 같다라고 보는 거를 조합. 왜? 재료는 같죠. 근데 이걸 다르게 보는 거를 순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경우로 보는 거. 이걸 같은 경우로 보는 걸 뭐라 해? 시작. 조합. 그러니까 조합은 순서에 상관없는 거. 순열은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죠. 순서가 다르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뭐다? 시작.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사람들은 순열이라고 그러고 뭐를 이용하자? 시작. 퍼뮤테이션을 이용하자라는 거고. 퍼뮤테이션 대신 뭘 써도 된다? 팩토리얼을 써도 되는데 그 팩토리얼은 전체를 줄 세울 경우에 결국은 퍼뮤테이션이나 팩토리얼이나 모두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고배 법칙에 관련된 거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의 수 몇 가지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그런 다음에 고배 법칙으로 처리하는 개를 공식화한 게 바로 순열이구나. 다음 시간은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